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좀 가을 날씨처럼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은 게 또 우리 국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구조대가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이 투자법부터 히든 종목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들어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1004번, 100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구조해 주실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이 도대체 언제 쉬시나 지켜봤습니다. 휴일에도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 노란톡에서 글로벌 증시 흐름을 살펴봐 주시니까 우리 대표님 도대체 언제 쉬시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덩달아서 생각한 게 오늘 시장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말 그대로 나 좀 구해줘 이런 곡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일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지난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연휴가 끼었던 월요일장의 휴장이었고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휴장을 보이면서 지난주랑 별다른 모습이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은 안타깝게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증시 자체가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녹록지 못한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뭘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요. 어차피 오늘 시장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녹록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양 시장 합쳐서 오늘 약 150여 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무려 2,280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자, 누가 봐도 쉬운 장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그래도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외인들의 수급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누가 봐도 쉽지 못했던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자, 오늘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2,280여 개가 떨어졌고요. 대부분 우리의 종목군들이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내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어도 좋았겠지만 대다수의 종목이 여기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 계좌는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마이너스 1.8%예요. 자, 근데 무려 코스닥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사상 유례 없는 상황들이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형성이 되었고
지난주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또 눌리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지난 1월 달과 그리고 지난 6월 달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그때도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 눌렸지만은 바닥권을 다지고 소폭 반등을 했다가 다시 눌리면서 반등을 했어요. 즉, 소위 말하는 쌍바닥이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난주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그래도 소폭 반등해주면서 더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 실업률,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엇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 이슈가 다시 발발되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뭐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만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일본도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봤었을 때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낙폭이 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종목이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됐어요? 2,200개가 넘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락을 하게 되었고, 그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으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왜? 이유를 찾아야 그 다음, 즉 이번 주 화요일 날만 지났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계속해서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래를 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또 다시 이것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줄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락한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첫 번째가 뭐예요? 지난 주말에 불거왔던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필두로 한 경제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용보고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발표가 돼요. 그게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미국의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을 야기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그죠?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문제가 깔끔하지 못해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어때요?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히토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어요. 자, 거기에다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환율입니다. 오늘도 환율이 올라갔어요. 자, 갑자기 또 20원 넘게 올라타 주면서 사실 전체적인 지수가 오늘 눌렸어요. 다행스럽게도 오후장 들어서는 살짝 환율이 조금은 잡히면서 오후장에 추가 하락은 없이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환율과 현재 증시의 분위기가 완전 어때요? 극과 극이죠.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왔던 이슈들을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고요? 미국의 뭐라고 했고요? 경제지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또 봤더니 세 번째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거의 정점까지 왔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죠. 핵으로. 근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고 여기에 더 열이 받은 지금 러시아는 또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지난 2월달, 3월달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화력에 대한 부분들은 커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기에는 예전만치는 못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사실 이 부분들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뭐로 보냐면 이제 이번 주에 앞으로 다가올 소위 말하는 이슈예요.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통위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또 뭐까지 있어요?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소위 말해가지고 이러한 악재성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거고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말은 뭐냐?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난 언제처럼? 지난 1월 달과 6월 달, 7월 달처럼 바닥권을 다지고 재차 반등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지금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요.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예요? 올해 우리나라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봉상의 흐름이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1월 달과 비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6월, 7월 달과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때도 뭐가 나왔냐? 눌렸다가 반등했다가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6월 달과 7월 달에는 뭐가 형성됐고 전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바닥권을 만들어줬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이 다 함께 압축되어 있습니다. 즉 그때랑 소위 말하는 시점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 초반 그리고 한 달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월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물론 지금 상황 누가 봐도 녹록지 못한 거 맞아요. 누가 봐도 힘든 거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자, 하지만 그때도 이때랑 유사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돌이켜 본다면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 봅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물론 그때보다 더 전반적인 상황이나 흐름이 악화가 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토대로 우리가 현재를 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를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종목일까요? 종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일단은 움직여줘야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았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증시가 떨어지고 있고 그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군들도 함께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안타까운 것도 맞아요. 안쓰러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자는 거예요. 그럴 거면 주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제가 이 종목 갖고 와서 수익이 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150개 올라갔고 2,200개가 떨어졌는데 내 종목 대다수가 떨어지는데 제가 올라간 종목군들 잡아드렸어요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마인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 상황에서 좋은 종목군들 물론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일단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어요.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본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지난 7월 달에도 눌렸고 지지를 받고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바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사실 주식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예전에도.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야? 미래의 꿈과 희망을 사는 겁니다. 자, 근데 매번 떨어지는 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거면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안 할 게 아니라면은 왜 힘든지를 알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선례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한간에는 어떤 얘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 이러한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엔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제가 계속해서 이 노란톡방에서 뭐 해드리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시황에 대한 리딩 계속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멘탈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사실 오늘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내 종목도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그냥 처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안타깝게 어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금 회복이 되었다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어때요? 다시 2년 만에 연 저점을 기록할 만큼 나스닥이 지금 또 쉽지 못해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역시나 오늘 마이너스 4%가 떨어졌지만 지난주랑 지지난주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지지난주에도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뭐가 나왔지만 신저가가 나왔지만 그래도 회복해 줬잖아요. 이때 뭐 특별하게 좋은 뉴스가 나왔나요?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좋은 이슈가 나왔던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이제 화요일장이고 수요일, 목요일장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최소한 어디를 소위 말하는 양 지수의 신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다. 설사 이탈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여기가 쌍바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말 그대로 진짜 현금의 여유만 있다면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목 이야기는 이제 이 다음부터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꾸준히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당연히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군들 보여드리면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얘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었을 때 우리가 다시 또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배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지금장 아시다시피 쉽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은 딱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또 장중의 전체적인 흐름,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가 안타깝지만 방송에서 다 담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다? 바로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입장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장만 해서 2,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장이 괜히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대내적인 악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대응은 어려운데요. 여기서 희망적인 메시지는 쌍바닥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수로 그 쌍바닥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이 노란톡에 입장하면 보다 수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어요.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번, 1004번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대응 방법까지 대표님과 세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꾸 노란톡을 강조하는 이유, 도대체 들어가면 뭐가 다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히든 종목들, 교육해주신 종목들의 상승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0월의 누적 상승률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10월에 휴장만 2번이 있어서 사실상 5일 동안의 상승률을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스코넥 지난 방송에서도 대표님께서 바닥권에서 공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스코넥의 상승률이 또 추가적으로 12%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47.62% 상승률 달성을 하고 있고요. 캐몬, 코아스템에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오늘 같은 장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률이 현재 32.83%를 달성하고 있고요. YTN은 뭐 오늘도 잘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승률이 29.6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나노텍 정말 장 막판에 갑자기 뛰어오르는 모습 다들 포착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상승률 24.9%, 2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 켜내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그 와중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굳건한 상승률 보이시나요? 16.65%의 상승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더욱더 우리 대표님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이야기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10월 한 달간의 상승률만 살펴봤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결국엔 한 가지입니다. 자,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해서 뭐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공략한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희는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종목으로 이만큼 상승이 날 때까지 바라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시점에서도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자,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스코넥도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 오늘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또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 누적 상승률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또 이러한 종목군들로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과 자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종목군들이 이번 주, 한 주, 아니죠. 10월,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 보여드렸던 종목도 있지만 기존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교육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캐몬이라든지 대명에너지, 뭐 범한퓨얼셀이라든지 미래나노텍, 이러한 종목군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10%, 20%만 올라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드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안 보여드려요. 더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지금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다시 또 재공략을 했었을 때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재공략을 했는데 그 재공략을 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지수의 상황이 또 다시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얘기를 드리냐? 결국에 중요한 건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대명에너지가 다시 30%가 올라왔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몇 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150% 넘게 올라갔다고 했죠.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초입에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시장의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범한퓨얼셀도 마찬가지고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가온칩스, 뭐 세종메디칼 이런 종목군들도 다 유사한 흐름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거를 얘기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또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드렸던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당연히 오늘 떨어진 종목군들 있어요. 아니요, 많습니다. 자, 어느 전문가가 방송 나와가지고 저희 종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올라갔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희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으로 수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종목군들 내가 스스로 공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죠. 뭐라고요?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꾸준히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군들을 그 시간에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하지만 난 그게 조금 부족해.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 내가 스스로 못 잡아. 그러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공략해 보자고요. 캐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얘기 드렸고 힌트 드렸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가기 이전에 계속해서 공략하자라는 얘기 드리잖아요. 잠시 뒤에도 제가 종목군들 보면서 차트상의 흐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어디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왜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교육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해드린다고 했어요?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이것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 뭐 하고 있어요? 히든 종목으로 이 노란톡방에다 다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이렇게 뭐 해드려요?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던 뭐 스코넥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뭐 1승, 청담 글로벌, 뭐 대명 에너지, 뭐 범한 퓨얼셀, 뭐 그리고 뭐 YTN, LG 에너지 솔루션, 뭐 3기 오픈에티 테크놀로지, 뭐 오토엔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방송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드렸죠. 물론 여기에서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봅니다. 하지만 수익은 길게 보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손절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하되 손절은 짧게 하세요.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공략해야 되는지 저희가 방송 통해서 힌트만 드리죠. 방송 끝나지만 저희가 못한 이야기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려드린다고.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지금 다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장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기회도 돼요. 왜? 우리가 1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는 함께 배워가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아직 스스로 모르시다면 오셔서 종목군들이 이렇게 다 소개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공략해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 안 드립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장중에 방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장이 열리진 않겠지만은 어때요? 방송 안 하는데 장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또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의 분위기 얘기를 드리겠죠. 그러면은 오셔서 배워가시고 이러한 종목군들로 도움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입장하셔야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제는 이러한 종목군들 함께 보시자는 겁니다.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한번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장이 하락을 하고 종목이 하락 마감을 해도 이 견조한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실시간 대응이 원체 잘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있냐? 바로 노란톡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1004번, 1004번만 입력하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히든 종목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맨날 저보고 저만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힌트에 늘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이번 첫 번째 종목 힌트는요. 네 글자입니다. 제약주이고요. 일본의 한 제약회사와 코로나19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전달해 드리면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대표님 제가 너무 저만의 세계가 강해요. 저는 이 종목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동 차렷! 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면 좀 어떻게 저만의 세계를 탈피를 했을까요? 사실 전체적으로 힌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거의 종목에 대해서 정답을 어느 정도 좀 유추해낼 수 있는 오히려 정답명을 공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정말 좀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1차원적인 힌트였기 때문에 충분히 잘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일단 한 가지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워낙 좋지 못했죠. 자,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인 분위기가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 말은 뭘까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지수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종목은 빨간불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빨간불. 빨간불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오늘 소위 말하는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시장이 오늘만 떨어져서 다행이면은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 안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내내 전체적인 수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던 이러한 종목군들이 내일과 모레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은 좀 그러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지금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과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우선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일단은 네 글자짜리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매집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회복이 돼야 코스닥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위에 2차 전지가 있고 제약바이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곤 있지만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회복이 되어야 코스닥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얘기를 드렸던 오늘의 수급은 양봉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역시나 전반적인 변동성입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매번 얘기를 드리죠. 물론 이 기업이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을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꿈, 희망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때 눌리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거나 올라갔다가 눌리는 시점이 형성되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당연히 저희가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제가 10개 드린다고 10개가 다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려요. 대응. 결국에 중요한 건 대응도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 손절, 익절. 생각할 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한번 함께 만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아까 얘기 드렸죠? 150개 올라갔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 글자짜리 종목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드린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공략을 했었었고 안타깝다라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연속성이 부족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연속성만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만 원 미만이고 기본적으로 4만 원까지만 간다 해도 30%예요. 자, 5만 원까지 가면 50%고요. 6만 원까지 가게 된다. 100%를 우리는 목표로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종목명 공개되지 않아요. 힌트만 드릴 거고요. 힌트에 대한 추가적인 종목명은 어디에서? 오늘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노란톡방에 공개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 입장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정답 맞춰주셨는지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희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아니, 오늘 같은 시장에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배신감까지 드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 힌트의 정답을 몰라서 내일 나만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면 그보다 더 배 아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란톡 참여하셔서 정답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1004 1004번만 입력하시면요. 시장 함께 대응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까지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확인해 보시죠.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정답을 유추해내고 계시거든요. 제가 너무 쉽게 또 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다들 왜 그렇게 궁금해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상승률, 이달의 상승률만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0월 누적 상승률 이렇게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스코넥이요. 오늘 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주 대비 추가로 12%의 상승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이요. 47.62% 달성을 하고 있고요. 캐몬, 오늘 같은 장에서 상한가 턱 밑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 몇 안 되는 상승 종목 중에 하나가 캐몬인데요. 상승률이 32.83%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잘 가는 종목들 더 잘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 장 막판에 갑자기 들어올리는 모습 다들 확인하셨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같은 장에서도 견조한 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단에서 홀로 굳건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YTN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늘도 정말 잘 달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10월 휴장만 이틀이 있었는데 이런 누적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 비법이 뭔지까지도 궁금해집니다. 우리 대표님, 이 리뷰 네.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종목이 이제 스코넥이고요. 사실 최근에 5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어느 자리에서 공략해 드렸다는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종목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차트를 조금 크게 키우면은 결국에 얼마만큼의 수급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만 보고 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이러한 종목군들을 사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을 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늘 똑같아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어느 자리에서 수익을 챙겼는지가 중요한 거고, 다시 또 이 종목이 말 그대로예요. 지금 10,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고 33,000원대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200%가 넘는 소위 말하는 수익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과정에서 내가 200%는 못 먹더라도 100%, 150%를 또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뭐를 합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좀 더 키우면은 답이 어렵지 않게 보여요. 자,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추세. 자, 올라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눌렸어요. 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죠. 올라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눌렸어요. 또 뭐 할 수가 있다고?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단발성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더 떨어지는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여기 혹은 여기까지 움직이는지를 보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내가 매수를 할 거면 1원이라도 싸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매도를 할 거면 1원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또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는 걸 1차적인 목표로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이 기업이 뭔가 악재성 이슈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무려 몇 퍼센트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13%가 빠졌어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불안하니까 물량들을 던졌겠죠. 그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불안하니까 물량을 던졌는데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급이 지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기업이 불안했다 그러면은 더 떨어지면서 수급은 더 줄었을 겁니다. 자, 근데 누군가 계속해서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뭘까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지수의 수급이었죠. 자, 추가적으로 이 종목 뭘 볼까요? 분 차트를 봅니다. 자, 분 차트를 봤더니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분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한 가지예요. 시장이랑 흐름이 얼마나 유사하게 흘러갔는지.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뉴스, 이슈 같은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지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뭐를 함께 얘기를 드리냐? 코스피와 코스닥에 뭐를? 분 차트를 항상 저희는 올려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를 항상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다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뉴스와 함께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유를 계속해서 저희는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결국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무조건 매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수의 자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방송 때도 무엇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매수 포지션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 차트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원이라도 싸게 사는 그러한 자리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연하게 소위 말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양 지수의 분봉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함께 움직이는 뭐를 얘기 드려요? 외인들의 수급을 얘기 드립니다. 결국에는 외인들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시장도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연장선상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비교해 드려요. 오늘 아시다시피 외인들이 코스피에는 매수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1%대고 코스닥은 양지수 모두 외인기관 동반 매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떨어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 만약에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됐다면은 마이너스 2%가 넘게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나마 외인들의 수급이 나오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10월 달만 놓고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외인들의 수급 계속 코스피는 들어오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대외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졌다가 끌고 올라가는데 외인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완전 최악은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이격도가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외인들 수급 들어오면 코스닥도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닥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과대 낙폭주들 함께 공략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운 게 주식이지만 쉬우면 한없이 쉬운 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볼 필요 없어요. 자, 시장이 오늘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됐으니까 올라갈지 떨어질지 1차 예측. 그리고 나서 외인들의 수급 보고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상승할지 2차 예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인들의 흐름들이 진정되면서 추가적인 3차 예측하면서 공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종목군들을 보잖아요. 종목군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매집을 할지 이러한 것들만 단순하게 따지면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스코넥이 내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에 대한 교육을 내일까지 해드릴 거예요. 안타깝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험을 내일 어디에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장중의 흐름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한번 같이 이 스코넥이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종목군들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무엇을 통해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히든 종목 힌트 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첫 번째 힌트 드렸죠. 두 번째는 진짜 힌트 이제 얻어가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한번 다시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대표님께서 방금 교육하면서 크게 보면 보이죠? 추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실 너무 당황했잖아요. 안 보였거든요. 저처럼 안 보이셨던 분들은 노란톡 꼭 참여해 보셔야겠죠.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1004, 100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이 시장 흐름 같이 보시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제가 드려야겠죠. 근데 첫 번째 때 너무 알기 쉽게 제가 힌트를 드린 것 같아서요. 두 번째는 저만의 세계를 좀 더 크게 발현해 보려고요. 대표님은 어떤 음악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또 계절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좀 느린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라드? 소위 말하는 이제 발라드라고 불리는 그런 좀 노래들,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나온 그런 좀 명곡들이 많아서 요즘에 이제 출퇴근할 때 그런 노래로 저희의 마음을 좀 달래긴 하죠. 좀 의외네요. 이렇게 좀 발라드로 마음을 추스린다 하셨는데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네? 제가 락 이런 거 듣는 걸로 봤습니까? 제가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는데요. 저는 프랑스의 대중가요, 이 샹송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노란톡 들어오시면 하시겠지만 안 들어오시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저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계속 드리자면 5글자입니다. 이 산업용 농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드릴 거예요. 나머지 정답은 꼭 노란톡 입장하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마저 이야기해 주시죠.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큰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샹송이 여기서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제가 프랑스를 가본 적도 없고, 프랑스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역시나 변동성이죠. 자, 19,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8,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자, 반대로 8,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몇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좀 전에 힌트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오늘도 그랬고 요즘에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쪽과 관련된 섹터들, 예전에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되었던 섹터들이 다시 최근에도 또 부각이 됩니다. 자,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수급이 조금 뒷받침된 종목을 잡았다라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왜냐? 당장 내일 지수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전히 빅 이슈들이 많아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당장 눈앞에 있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소위 말하는 빅스텝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옵션 만기일까지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지수가 회복을 보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분위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을 한 번 더 공략할 수밖에 없는 자리. 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눌림폭이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이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이러한 박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만 놓고 봤었을 때도 사실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가 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출발이고요. 여기를 올라서는 순간 이 차가 12,000원이라고 쳐봐요. 자, 그럼 50%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드렸던 60%, 1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뭔지 궁금하죠? 모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노란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방송 끝났는데 1분도 안 남았어요. 끝나면 저희가 뭐 해드릴 거예요?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야 되겠죠?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현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종목은 힌트도 공개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셨죠? 정답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까지도 있었는데요. 준비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거든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1004번 입력하시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도 다 알아가시고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도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힘차게 함께 1시간 구성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은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